여성 비율이 더 많으니까 일본 여자들은 몸을 심심해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 시오리예요. 오늘은 요즘 얼마나 만일 비즈니스, 혐한 비즈니스가 심한지 라는 얘기를 할게요. 저는 단순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 아니면 반대로 일본 정부가 하는 만식이라든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일 혐한이라고 부르진 않을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을 포함해서 진짜 세계대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만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 대도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만일 비즈니스나 혐한 비즈니스가 어떤 걸 말하냐면, 제 기준이지만 단순히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그거를 비즈니스로 하는 것을 오늘은 혐한 비즈니스, 만일 비즈니스라고 부를게요. 혐한 비즈니스의 기본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건 약간 사이비 같은 건데, 한국인들은 화병을 가지고 있고, 화병이라는 것은 화를 많이 내는 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 혐한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 마인드가 있고, 일본은 피해자 입장에 있고, 한국인들 수준은 일본 사람보다 밑에 있다 라는 비해의식이라든가 혐오감이라는 게 베이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한 사입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도 죽이고 먹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본 적이 있는 게, 한국 시민버스에서 옆에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식으로 침을 옆에 두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수준이 역시 안 좋다라는 식으로.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버스 탈 때마다 꼭 침을 옆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절대 침을 비켜주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 위기라고 일본에서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뿐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것으로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니들이란 수준이 다르지 라는 식으로 자기 만족감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 제가 여태까지 또 만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은 만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일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자세를 비난하는 것을 만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혐한 비즈니스처럼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에 올려서 또 조회수를 얻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그 만일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일 비즈니스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느끼는 걸 몇 개 소개할게요. 첫 번째, 남녀 비율. 남녀 비율인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일본은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이 더 많으니까 일본 여자들은 몸을 심심해하고 있다. 이게 일본 정부 통계인데 2020년 2월 이거를 보니까 1살부터 50대까지 다 남성 인구가 더 많아요. 젊은 세대를 산사하잖아요. 그 20대부터 50대쯤을 산사하잖아요. 몸을 심심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들으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부 통계예요. 그 인구 통계까지 주작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두 번째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 일본 사람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니까 일본 사람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마음과 속마음, 이거는 이런 게 조금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말 자체가 절대로 일본 사람들은 본심을 말하지 않는다랑 조금 달라요. 애인이라든가 가족끼리라든가 친한 친구한테 절대로 본심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에게도 본심으로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본심으로 말 못하고 애인한테도 본심을 말할 수 없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친한 사람한테는 자기 본심을 주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견제 내본계. 일본 견제는 꼭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망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도 이건 똑같대요. 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한국 견제 내본계라든가 뭐 한국 견제가 망할 때까지 카운트다운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올려요. 기사 같은 걸. 또 만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또 명확하게 언제까지 내중 어떤 일이 생기고 뭘 기준으로 완전 망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경제가 뭔가가 원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가지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 뭘 자꾸 견제 내본계라는 식으로 오버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못 맞추고 있는데 일본 견제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국 견제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로 하는 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다음은 이거는 또 만일 비즈니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 TV는 전부 엄청 야하고 일본 여성 인권은 당연하게 무시를 받고 있어서 일본 여자에게 잘해주면 당연히 일본 여자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확실히 미디어에 선적인 게 노출할 수 있는 게 일본이 더 규제가 약해요. 한국보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좀 메이저한 방송국은 요즘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여자가 여기 그 가슴 전부 드러내서 출연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에는 확실히 있었어. 여자가 그 가슴을 드러낸다라든가 그 성행위에 가까운 게임을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거는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 TV라고 따로 계약하면 볼 수 있는 그걸로 완성되는 게 많고 또 미성년자들도 잘 안 보는 시간에 그 심야에 완성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일본 현실보다 그 다음은 전문가인 척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몇몇만 그거 생각하면서 좀 되게 아는 척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는 것은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물론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그 세금법 관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전문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자기 전문이란 전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시청자가 다 그거를 믿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뭐 비슷비슷하긴 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 때문에 일본에 온 사람이고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끔씩 일 때문에 일본 사람이랑 사귀는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한국에 다시 가요. 일본 사람이랑 엄청 깁도 많은 지인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을 잘 모르면서 한국에 가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인 전문가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인 전문가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본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저는 뭐가 전문이냐고 하면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대학생 때는 사회학을 전공이었어요.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도 있고 제 교수님도 한국 사회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제 경우는 만약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한국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아니에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하셔서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일본 사람인 제가 한국 문화를 봤을 때 반응이라든가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네,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그 힘이 돼요. 그리고 주말마다 유튜브 라이브도 해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본 야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버튼 켜주시면 제가 방송 켰을 때 알림이 가요. 감사합니다.